중앙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유형정리하겠습니다. 유형정리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다면, 저는 2016학년도에 중앙대에 유형정리를 했는데 물론 그 이전에 기출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실제적으로 유형이 변하지를 않았고, 따라서 이때까지는 중앙대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인데, 다만 올해 들어서 실시한 모의고사 2차 문제 1번에서만 다소 유형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학년도 유형 정리를 먼저 듣고 난 뒤 2018학년도 모의고사 2차에서 1번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간단하게 덧붙이고 2018학년도 유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기존 스타일로 문제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형된 스타일로 문제 1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 2016학년도 유형 정리 듣겠습니다. 중앙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논술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대는 전체 시험 시간이 인문사회계열 그리고 경제 경영계열 모두 공통적으로 2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간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답안지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학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 사유가 있고, 연습지는 문제지 여백을 활용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이고, 답안지 전체 영역을 벗어나서 답안 작성하지 마십시오. 특히 답안지가 있을 때 이 원고지 밖에 부분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끌어붙이는 표시, 이런 것들은 실격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서 시험장에서 절대 하지 말기 바라시고, 기본적으로 중앙대는 연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사용하지 마시고 연필, 비심의 연필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답안 작성하시면 충분할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이것이 별스러운 것이 아니고 시험 끝나고 다 마쳤다 뭐 이런 이모티콘 표시를 한다거나 문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뭐 이런 표시하는 것, 그리고 교수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식의 인사말이나 예절 바른 표현도 모두 실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중앙대 진심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 덧붙이게 된다면 수시 말고 정시로 가셔야 될 것이고, 따라서 쓸데없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표현 없이 논술이 답과 관련된 부분만 서술하고 나오시고, 답안지는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필 사용이 가능한 만큼 하나의 답안지에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모든 대학에 다 통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누누이 첨삭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시문에서 이소부와의 토끼와 그리고 거북이 의 이야기가 제시문에서 출제됐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학생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요약해서 마침내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제시문을 단순히 모한 것에 불과하다, 그대로 옮겨 쓴 것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결국 토끼를 거북이가 이김으로써 뭐가 성실함과 인내가 뭐보다 소중하다, 재능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개념적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제시문의 단순 인용이 아니라 분석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개념적 정리가 반드시 중앙대에서 필요하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 전개 유형에서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어떻게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요약한 뒤 그것을 개념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서술을 덧붙인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입니다. 중앙대는 모두 3개 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고, 인문사회계열은 3개 문항 전부 언어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경제경영계열은 2번까지는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한 스타일 그리고 문제 3번에서 수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논술이 전개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는 만큼 독해에서 승부가 난다, 중정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경영에만 수리 지문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서술은 독해와 독해 적용, 따라서 창의적인 자기 견해 서술보다는 독해와 독해 적용이 훨씬 더 많고, 이 과정에서 비판하거나 한계를 보완하거나 견해를 서술하거나
아니더라도 제시문을 토대로 견해를 서술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예시를 포함해서 자기 주장을 쓰거나 견해를 쓰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인 제시문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문제 1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 2번이 되고 이게 문제 3번이 되는데, 이 3번만 경제 경영에서는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 1번에서는 가나다라 4개의 제시문을 토대로 완성된 글을 쓰되 주어진 관점이나 혹은 핵심어를 스스로 잡아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문제 1번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체의 공통 주제로 도입 한 문장을 서술한 뒤 각각의 핵심 키워드에 따라서 4개 제시문을 순차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매듭하는 그러한 서술을 1번에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는 인간 정신의 기원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선천이고 나에서는 후천이고 다에서는 선천과 후천이 결합되어 있고 라에서는 선천과 후천이 결합되어 있지만 인간 정신은 끊임없이 가변적으로 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하고 난 뒤 전체적으로 매듭 부분에 있어서 가나는 선천의 요소를, 다라는 후천의 요소를 강조한다. 이런 식의 전체 매듭까지 하는 것, 이것이 뭐다? 문제 1번에서 중앙대에서 요구하는 완성된 글이라는 사실 반드시 시험장에 적용해 주셔야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마바 이런 2개 정도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제시문을 토대로 한계를 서술한 뒤 극복 방안을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판 대상 지문은 따로 주어지는 경우보다 문제 1번에서 서술했던 한 개 지문 정도를 비판 대상으로 삼아서 마를 토대로 다를 비판하고 바를 토대로 극복 방안을 서술하라, 이런 식의 문제 2번 구성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작년에는 문학 이론 지문을 가지고 실제적인 문학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고 역시 독해 적용의 문제였었는데, 이 문학 지문에 나타나는 이 문학의 주제를 어떻게 역시 개념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 이것이 높은 난이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대 논술 기출의 역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 수리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계열에서 다 수리 문제를 포함을 시켰었다가 2014학년도 대비 모의고사에서 비로소 문제를 분리를 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3개 문항을, 그리고 경제경영 계열에서는 2개 문항에 수리를 포함시키는 현재의 문제 형태가 정착이 됐고, 중앙대 수리 문제는 지금까지 기대감 문제가 90%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당부드리겠지만 반드시 기대값과 관련한 학원의 수리 자료집을 최대한 많이 연습하셔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대는 2015학년도 문제에서 문제 1번과 2번의 경우 역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4개의 중심 논지를 개념적으로 비교하면서 정리하되 하나의 완성된 글의 형태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한계를 비판한 뒤 보완하라, 이런 서술.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는 문제 3번에서 문학작품의 해석을 출제를 했고, 역시 경제경영계열에서는 수리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1, 2번 문제는 똑같은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출제를 했고, 역시 경제경영계열에서는 수리 문제,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에서는 태평천하라는 이러한 문학작품을 역시 적용해서 해석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답안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서술의 큰 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문제 1번입니다. 제시문은 모두 나누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의
방식과 효과라는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눠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어떻게 개념적인 키워드로 압축해서 답안을 작성하되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입 한 문장에 전체적으로 방식과 효과에 따라서 가나다라를 압축 정리하고 다시 매듭하는 서술, 이것을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마의 논지를 활용해서 라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다시 뭐에 근거해서 바에 근거해서 극복할 자세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마의 논지를 짧게 압축하면서 라의 한계를 서술하고 지시사항,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순차적인 서술을 하는 것이 채점에 가장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바의 핵심 논지를 소개하면서 극복 자세를 서술하는 것, 이러한 답안 형태를 반영해 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3번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시작품입니다. 이것을 뭐를 토대로 아의 근거에서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시의 주제를 도출한 뒤 이것의 주제가 아와 관련지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의 분석적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1번과 관련해서 중앙대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입 한 문장 그리고 가, 나, 다, 라 이 과정에서 순차적 서술을 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분할의 방식을 통해서 효율성과 편리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효과라는 부분을 답안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개념적인 매듭을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마 그리고 라, 바 이런 식의 순차적 서술을 통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와 그리고 보완 방향을 서술하고 있으며, 문제 3번에서도 사와 어떻게 비문학 지문인 아를 연계해서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할 때 말씀드렸던 만큼 내용 그 자체를 설명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역시 2015학년도 경제 경영계열에서도 문제 1번에서는 4개 제시문을 두고 선택이 발생하는 동기라는 키워드에 따라서 완성된 글을 작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말씀드린 대로 도입 그리고 동기와 관련한 4개 제시문의 핵심 주장의 요약 그리고 매듭 이런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다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해서 마에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역시 바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마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데 다에 따르면 어떤 한계가 드러나고 라에 따르면 어떤 한계가 드러나고 이것을 바를 토대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답안 구성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수리의 경우 분량 제한 없이 주어진 원고지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도입 그리고 가, 나, 다, 라에 대한 순차적 요약 그리고 요약의 과정에서 선택의 동기는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이고, 역시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다와 그리고 라를 토대로 볼 때 한계를 낼 수 있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바의 어떤 내용이 활용될 수 있다 역시 제시문의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2016학년도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한 가지 좀 더 다른 형식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중앙대에서 매번 교체되면서 나타나는 출제 유형의 한 가지입니다. 이때 문제 1번에서는 가나다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를 찾아서 이를 중심으로 완성된 글을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작년도 문제에 비해서 뭐가 사라졌다, 핵심어를 주지 않고 핵심어를 찾아서 학생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따라서 공통적인 주제어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1단계 작업이 될 것이고, 도출된 주제어를 토대로 해서 역시 제시문 4개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2단계를 거치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제 2번의 경우 동일한 형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다의 근거에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에 기술된
문화인류학 연구 방법론 편찬의 배경을 추론하라, 독해 그리고 독해 적용의 문제,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문학작품에 대해서 분석하되 이러한 문제점을 비문학 지문의 근거에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1번의 답안 형태만 간략하게 본다면 역시 도입에서 경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이러한 핵심 주제를 먼저 수험생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경험의 의의와 그리고 한계 이런 식으로 수험생이 전체적인 논점을 잡아준 뒤 여기에 따라서 가나 다라를 분석하고 역시 매듭하는 그런 답안지를 시험장에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대 문제를 정리하게 된다면 문제 1번에서는 논지 차이를 서술하되 완성된 글을 작성하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그런데 도입하면서 개념어를 스스로 도출해서 순차적으로 요약해서 매듭하는 과정에서 매듭은 2대2 정도로 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은 순기능은 뭐뭐가, 역기능이 무엇을 보여준다, 이러한 식으로 혹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2대2로 분류될 수 있고 혹은 1대3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분류하거나 개념적인 언어로 정리해주면 되는 만큼 보다 자유롭게 열려있다, 이렇게 중앙대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매듭을 좀 더 과감하게 하시고, 이와 달리 문제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의의와 한계의 측면에서, 그러면 반드시 의의의 측면에서 제시문 가나다라는 어떻고 한계의 측면에서 가나다라는 어떻다, 이러한 식의 분석을 한 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과감하게 마지막 매듭 문장 하나를 반드시 덧붙이고 나와라. 이것이 문제 1번의 서술 방식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비판하거나 혹은 대안 및 보완을 하거나 비판 및 추론을 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답안지의 전개 순서도 채점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생각에서 지시사항의 순서대로 답안 전체의 구성을 해나가라.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중심지문,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문학 지문을 분석하는 문제를 인문사회계열에서 출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논점을 작품 속에 용해해서 상호간에 밀착된 서술을 하라. 이것이 문제 3번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고, 수리의 경우 최근까지는 기대값이 역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청원 수리논술 자료집을 반드시 받아가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중앙대 기출문제 그리고 중앙대와 유사한 다른 대학의 출제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주제를 늘 첫 문장에 개념적으로 요약해서 서술하라. 핵심적인 개념어를 주게 된다면 그 개념어에 따라서 어떠한 의의가 있고 어떠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해서 쓸 것. 그리고 문학지문과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개념화해서 전체적인 논제와 연결해서 주제를 반드시 도출해서 서술하고 나와라. 그리고 원고지 사전 한배에서 어느 선까지 쓸 것인지 가나다라를 어디에서 끊을 것인지 이렇게 구성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안정감 있는 원고지 배분 하시고, 시간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연필로 또박또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체 통일시켜서 신뢰감 있는 답안지 작성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2018학년도 중앙대 모의논술 온라인에서 실시된 2차 모의고사입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된다면 나머지 2번과 3번 문제는 독해 그리고 독해 내용을 적용하는 그러한 틀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면 문제 1번에서만 4개의 제시문을 개인의 사고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묻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개인의 사고와 행위는 사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쪽과 반박하는 쪽으로 분류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시문을 개념화하면서 완성된 글을 쓰라는 기존의 문제와 전혀 다른 스타일을 선보였고, 게다가 모의고사 1번에서는 이 분류가 2대2라는 그 수험생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분류가 아니라 3대1이었습니다. 따라서 2대2로 억지로 묶으려는 학생이 낭패를 본 적도 있는데, 중앙대 올 문제는 분류의 문제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분류가 2대2 혹은 3대1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다만 서술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서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한 문장 쓰시고 난 다음에 각각의 제시문 내용을 서술하면서 알파 내에서 A, B, C는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서 베타에 속하는 D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유형이 바뀌어도 문제 1번은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대 캠퍼스 야경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